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치아 혹은 구강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김덕근 수의사라고 합니다. 먼저 고양이와 개는 사람과도 다르고 또 개와 고양이 간에서도 치아의 개수나 형태가 조금씩 다른데요. 이거는 이제 조금 차트식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풀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좌측에 있는 게 이제 강아지, 우측에 있는 게 고양이의 이제 치아들을 펼쳐 놓은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. 위에를 보면은 앞니가 3개, 송곳니 하나, 그리고 작은 어금니, 큰 어금니가 6개를 가져서요. 각각 한쪽당 10개, 10개. 즉, 상악의 경우에는 그 20개를 가지게 되고, 하악의 경우에는 역시나 앞니 3개, 송곳니 하나, 그리고 어금니 같은 경우는 총 7개로 양측을 더하면 22개로 전체 치아는 42개 정도가 되고요. 고양이는 이보다는 좀 적어서요. 상악의 경우는 그 앞니가 3개, 송곳니 하나, 여기까지는 같은데, 어금니가 4개로 강아지보다 좀 다소 작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윗니의 경우에는 대략 이제 16개 정도의 이제 치아를 갖게 되고요. 그리고 아랫니 같은 경우는 이보다도 적어서요. 한쪽에 7개씩 총 14개. 그래서 위아래 합쳐서 총 30개의 치아를 가지게 돼요. 그리고 특징적으로라고 한다면은 앞니나 송곳니 같은 쪽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하나로 구성된 반면에 어금니는 그보다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편의상 송곳니를 기준으로 좀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 위쪽에 보이는 게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되는 치아의 윗부분이고요. 아래 같은 경우는 이제 잇몸이나 뼈에 의해서 가려져 있는 뿌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. 그리고 치아는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가장 안쪽에 있는 건 신경이나 혈관이 지나가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과를 갔을 때 신경계 치료를 한다 했을 때 이 부분을 치료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. 이 바깥은 여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딱딱한 성분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세요. 그리고 옆에 이 부분은 양쪽에 그 잇몸이라고 부르는 치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가장 우리가 이제 치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염두에 대한 부분은 여기 살짝 파여 있는 골짜기처럼 이루어져 있는 서커스라고 부르는 공간인데 왜냐하면 이 부위에 염증이 혹은 감염이 발생하면서 치아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치아 관리를 한다든가 내지는 이제 병원에서의 스케일링과 같은 본격적인 치료를 할 때 가장 그 포인트를 삼아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치아가 나빠지는 단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이런 치아 표면에 세균이라든가 혹은 세균의 대상 물질들 그리고 침성분들이 서로 합쳐서 그 치태라는 게 형성이 돼요. 이른바 그 뭔가 끈적끈적한 막 같은 것들이 형성된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칫솔질로 충분히 제거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. 이거 같은 경우가 하루 정도 지나면서 제거가 충분히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침성분이라든가 다른 쪽에 있는 칼슘이나 인과 같은 무기질이 여기에 쌓여서 그 딱딱한 치석이라는 걸로 발전을 하게 돼요. 지금 방금 전에 하루라는 시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치태에서 치석이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이 하루 정도이기 때문에요. 최소한적으로 하루에 한 번 이상의 치아 관리, 즉 칫솔질이 치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치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칫솔질로 사실상 제거하기는 너무 어려워요. 물리적인 방법으로 제거하시는 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 경우에는 치아 손상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치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그리고 이미 생겼다라고 하면은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하시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아까 중요한 게 이 골짜기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. 치석이 생긴다고 해서 이 부분에 무조건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이 꼭대기 부분에 치석만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 부분은 정상인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. 물론 대개는 그렇지 않지만요. 그래서 이게 더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염증이 이제 생기게 돼요. 아까 생겼던 세균이나 치석이나 이런 것들의 지속적인 자극에 더해서 감염 같은 게 일어나게 되면 이쪽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은 치와 잇몸 사이의 그 경계면이 지금 빨갛게 변화 있고 부어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다가 이 부분이 더 심해져서 이 아래쪽으로 염증이 파급되게 되면은 치주염이라는 게 생겨요. 결국엔 뿌리라든가 치아 뿌리의 주변의 조직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요. 그에 따라서 부어있던 이 잇몸 같은 경우에 따라서 심해지면 깎여 나가기도 해요.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심각한 이제 치아 질환 중에 하나는 치주염까지 발생을 하게 되고요. 통증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증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